안녕하세요. 태상호의 밀리터리 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자주자주 업데이트를 못 해드려서 기다리시던 팔로워분들 그리고 애청자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제는 좀 주기적으로 더 자주자주 재미난 주제를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오늘은 영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한국 영화 중에 가장 주목을 받는 영화가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유승환 감독의 모가디슈. 정말 이 특별한 영화죠.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텐트폴 영화라고 합니다. 그 해에 가장 주목을 받는 상업적인 영화. 아주 유명한 감독과 아주 유명한 배우들이 거대 자본을 만나서 이 영화로 다른 영화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영화, 이런 기대작들을 텐트폴 영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든 텐트폴 영화 기대작 중에는 모가디슈가 꼭 들어가고 있죠. 게다가 코로나19 시기에 이런 거대 자본으로 만든 영화를 극장에서 개봉을 한다. 엄청난 배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해버리네요. 제가 갑자기 모가디슈 영화를 왜 이야기하고 있나? 사실 제가 이 영화의 스텝으로 총기팀으로 모로코 현지 로케 기간 동안 계속 이 영화와 함께 했습니다. 폰은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직접 극장에서 이 쫄깃쫄깃한 이 액션씬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그 연기파 배우분들의 종합 선물, 이거는 극장에서 즐기시고요. 영화가 만들어지기 전, 그리고 영화를 찍으면서 어떤 게 있었는지, 이 영화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풀어가겠습니다. 영화 모가디슈 만나게 즐기기를 하려면 뭐를 해야 될까요? 바로 모가디슈 당시 상황을 알아야겠죠. 이 군사 전문 기자답게 당시 모가디슈가 어떤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역사적인 배경 상황 위에서 영화 모가디슈가 만들어졌구나, 벌어졌구나, 이 사전 지식을 먼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말리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소말리아 우리한테도 좀 유명하죠. 아덴만의 여명 작전 있고 난 뒤에 소말리아 해적이 한국까지 와서 재판을 받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소말리아가 어디 있었어? 이렇게 알게 된 그런 나라 중에 하나고요. 또 이 전쟁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말리아 하면 블랙호크 다운 이러면서 모가디슈 전투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소말리아는 아프리카의 동부 지역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흔히들 이 지역을 무슨 아프리카의 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하고 실패한 나라 리스트에 언제나 올라가요. 좀 슬픕니다. 1800년도에 소말리랜드라는 이 연안 지역은 영국의 식민지가 됐고요. 그리고 내륙 지역은 에티오피아, 인접 국가죠. 에티오피아에게 침탈을 당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나라가 찢어져 있었어요. 1930년도에 이태리가 에티오피아를 점령을 하면서 이 소말리아 역시 이태리의 식민지가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종전이 되고 이 소말리랜드가 먼저 독립을 한 뒤에 1960년도 소말리아 공화국으로 이제 비로소 소말리아라는 나라가 탄생을 하게 되죠. 하지만 1977년에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시아드 바레 대통령이 중요합니다. 시아드 바레. 영화 보시면은 이분 이야기 나와요. 이 시아드 바레 대통령이 에티오피아와 오가덴 전쟁을 벌이면서 전쟁까지 벌인 거 괜찮아. 군인 출신이니까 전쟁을 해가지고 뭔가 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또 전쟁에서 패해요. 그동안 눌러놨던 부족 간의 갈등, 민중 간의 갈등, 종교 간의 갈등이 폭발을 하면서 이게 내전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게 바로 당시 소말리아 상황이고, 그리고 내전이 그때 있은 뒤에 2010년 이후 그 혼돈의 상태보다 조금 나아졌대지만 아직도 그렇게 나아지지는 않은 슬픈 혼란의 나라가 바로 소말리아입니다. 이 영화의 배경이 된 것은요, 그런데 내전 기간을 다 보여주지는 않아요. 내전이 생각보다 조금 길고요. 이 부족 간의 전쟁도 길었습니다. 영화의 배경이 된 것은 1990년 11월부터 1991년 1월까지의 상황이 집중적으로 그려지게 되죠. 당시 정부군과 소말리아 통합회의 USC라고 합니다. USC는 내전을 이미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1990년도 말에 들어가서는 상황이 점점 악화가 됐고요. 일부 군 부대나 전략적인 곳이 당시에 반군이라고 불렀던 USC에게 점령을 당했고요. 반군들은 세력을 점차 넓힙니다. 그나마 수도인 모가디슈와 전략적인 요충지 몇 곳은 정부군과 이 정부군에서도 주력인 정예 부대가 차지를 하고 있었지만 이마저도 계속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었어요. 1990년 12월 전투는 모가디슈까지 밀려 들어와서 모가디슈에서 벌어집니다. 1991년 1월
군부 독재자 시아드 바레가 추출을 당하게 되죠. 시아드 바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부 독재자였고요. 그 전에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이 친구가 군부 쿠데타를 했겠죠. 쿠데타를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럼 군부 쿠데타까지 했으면 부정 세력을 몰아내고 뭔가 제대로 된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부족들에게 특혜를 주면서 부정부패를 더 심하게 만들었죠. 그러면서 부족 간의 갈등을 더 심화시킨 바로 그 문제의 인물입니다. 핵심 반군 세력, 정부군은 시아드 바레에게 충성하는 이 원래 있던 군 세력이라고 치시면 되고, 그러면 핵심 반군 세력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반군 세력은 크게 두 가지 인물이 있는데요. 하나는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는 인물입니다. 바로 알리 마흐디 무하마드 과도 대통령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했고요. 근데 문제가 세력 기반이 약해요. 군벌 집단의 지원을 많이 받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약간 정치적인 사람이었지. 1997년까지 집권을 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뭐 이 사람은 그렇게 잘했느냐, 뭐 이분도 약간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기존의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큰 문제는 없었어요.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빌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영화를 좋아하는, 특히 전쟁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분 이름이 귀에 아른아른거릴 거예요. 바로 모하마드 파라 아이디드. 자, 블랙호크다운 영화를 보신 분들 기억나시죠? 아이디드. 예, 바로 그분입니다. 이 완전히 군벌 출신이고요. 연합군의 표적이었고 영화 블랙호크다운의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1997년에 사망을 했고요. 매우 똑똑한 친구예요. 이 친구가 자기 세력을 어떻게 불렸냐? 정말 재미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참신한 방법이죠. 마약성 기호식품인 까트라는 게 있어요. 우리로 치면 입담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병력을 모으고 자기 추종자를 모으려면 까트를 퍼뜨리면 되겠다, 까트를 나눠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장비와 돈을 동원해가지고 까트를 대량으로 사서 소년병이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한테 까트를 무료로 나눠줬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세력을 늘립니다. 아주 똑똑한 친구죠. 다시 이 군 세력을 늘리게 된 거죠. 그러면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의 상황입니다. 1990년 11월부터 1991년 1월까지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는 어땠나? 비행기가 있어야 빠져나가죠. 그러면 우리 같이 난간을 극복해 봅시다. 대한민국과 북한이 이 합동 탈출 작전이 실시가 됩니다. 시나리오를 보는데 이걸 어떻게 시나리오에 넣겠지? 누가 전쟁터를 가봤나? 이 영화를 봤다, 이 영화를 봐야겠다 싶은 배우들이 종합 선물 세트처럼 나옵니다. 요거 내 입이 간질거리긴 하는데